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연 관련된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제일 좀 공도 들이고 좋아하는 콘텐츠예요. 공연 스태프를 만나다라는 콘텐츠입니다. 정말 많은 프로듀서분들이 계신데 저희 채널에 구독자분들의 성비가 네. 그 여성이 네. 거의 90% 이상이 네. 여성이세요. 네, 제가 뭐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여성 스태프분들 위주로 제가 지금 초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아무래도 좀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성 이제 프로듀서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리 또 한경숙 PD님 같은 경우는 공연계에 처음 발을 들이신 그날부터 네. 지금까지 네. 십수년을 쭉 또 제가 옆에서 봐왔고 너무 나이가 나오니까 뭐 네. 나이야 뭐 같이 늙어가는 저지 같이 너무 나이가 나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일을 했고 그 한경숙 PD님이 어떻게 성장하고 프로듀서로서 상까지 또 받으시고 그런 과정들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기 때문에 네.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특별히 또 제가 한 PD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원래 좀 낯도 많이 가리시고 굉장히 낯을 가리는데 네, 낯가리고 네.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한 PD님의 공연사에 대해서 내가 공연에서 어떻게 공연을 해왔고 여기까지 왔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쭉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PD님을 처음 뵌 게 2005년도 와 2005년도 2005년이죠. 2005년 헤드윅 초연 헤드윅 초연 때 네 라이브 극장에서 라이브 했었던 극장에서. 네 그 지금은 없어져 버린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라이브 공연장 주차장 주차장에서 MD 부스에서 MD 부스에서 우리가 만났죠. 네. 자 그때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이 공연계에 들어오셨고 왜 우리가 거기서 MD 부스에서 만나게 됐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공연 기획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건 중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공연 기획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중학교 때부터요? 네. 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네. 그때 성극 하는 이제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성극을 하면서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막연히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약간 쉽지 않은 건데 그냥 교회에서 저도 교회에서 성극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보통 많이들 네. 그럼 교회 다니면 성극도 이제 했었거든요. 가끔 네, 그렇죠. 하는데 공연하는 그냥 성극 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기획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중학생 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배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가 뭐 발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배우 정도 성량을 하는데 성량 좋으시잖아요. 네. 외우고 뭔가 이렇게 연기하는 건 굉장히 낯을 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쑥스럽고 뭐 이런 음.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네. 이제 뭔가 플랜을 짜고 음. 기획을 하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혈액형을 잘 믿지는 않지만 제가 좀 약간 그 혈액형 이렇게 계획하고 거기 틀을 벗어나고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안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가끔 되게 또라이 같은 좀 행동을 하는데 그럼 뭔지 아실 거예요. A병? 아, 네. A병.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네. 그게 재미니까요. 재미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많은 평균이잖아요. 그게 그냥 통계치니까.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기획하는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 네. 때 이제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공연을 보는 것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있죠. 제 친구가 그때 대학로에 있는 무슨 뮤지컬을 보러 가지 않을래라고 해서 간 게 이제 사비타 사랑은 비를 타고 전설의 그 공연. 네 사랑은 비를 타고. 남경주 선생님 그걸 보셨어요? 네 그걸 어. 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그걸 봤고 경주 형이 하는 걸. 네. 거기서 그 피아노가 도는 순간 와 이런 게 있구나 막연하게 해서 저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냥 막연하게 했었고
했고 그때부터 공연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아, 이제 매칭만 하고 음. 우리 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막연하죠. 모르니까 막연하게 해서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사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영영과를 가는 거는 연기 전공하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그렇죠, 사실은 보통.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전혀 없었고 음. 검색도 없고 막 이래서 그냥 매스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가 신문방송학과는 낙방을 하고 그냥 영문학과를 그냥 갔어요. 영어 잘하시겠네. 잘 못합니다. 네. 영문학과잖아요. 문학을 영어 문학. 문학이니까. 그거를 영어로 봐야 되니까. 영어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그 영어 유치원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SBS 아카데미 공연 기획 아카데미라는 게 우연하게 팝업창이 컴퓨터에 뜬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마치 되게 뭔가 운명처럼. 매지가 이거 너무 옛날인가? 매지가 아예 나이가 나오니까 안 뭔가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팝업이 같은. 우연하게 탁 뜨는 것처럼 이렇게 배너가 이렇게 뜬 거죠. 그래서 공연 기획 그걸 보셨고. 공연 기획이라는 아카데미가 있구나 해서 그거를 음.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6개월 단기 코스. 또 짧아. 그래서 이런 게 있네? 음.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빌려 아카데미 돈을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졸업했는데. 그치.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겠다라고 해서 낮에는 유치원 알바를 하고 밤에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이었나 그 2번 수업을 들으러 양재에 가야 했어요. 양재를 가서 아카데미를 이제 듣다가 거기 강사진이 지금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됐던 강사진들이 그때 뭐 김희철 정동 극장장 대표님, 뭐 ENK 이사님, 쇼노트 대표님 굉장히 그땐 젊으실 때. 분들이 이제 왔었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이제 배우에 온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 훌륭하신 분들 우리나라 공연을 이끌어가고 계신 맞아요. 분들이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그 강사진이 강사진들을 만난 화려했네요. 거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김영욱 대표님, 쇼노트 지금 대표님이 오셔서 했는데 이분이 헤드윅 초연을 그때 올리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했죠. 굉장히 보고 싶었던 거죠. 헤드윅이. 헤드윅이 뭐냐? 조승우가 나온대. 조승우가 나온대. 이게 웬일이니?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오신 김에 저희 이거 보고 싶어요. 그때 아카데미 인원이 20명이었나?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거 대표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막 쫄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묘수를 생각해 내신 거예요. 매진이니까 표가 없었으니까. 표가 진짜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묘수를 이제 저희가 계속 쪼르고 하니까 그러면 니들이 2인 1조로 팀을 짜서 와서 이게 일을 하면 서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뒤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럼 그렇게라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서포터즈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짜서 2주 단위로 갔는데 앞에 한 4팀이 2주 단위로 갔는데 다 울고 온 거예요, 애들이. 공연을 보고? 아니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거기 있는 어떤 PD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해서 일을 못 하니까 근데 매진이니까 이제 그 지연 관객을 입장시켜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면 나오자마자 혼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애들이 막 울면서 진짜 내가 매일 울었다라고 하면서 너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제 가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분이 이재훈 감독님. 네. 그분은 지금 이제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일을 이제 했고 그때 또 마침 취업들이 또 친구들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마지막 한 4주 한 달 이렇게를 거의 2달인가 계속 그냥 제가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약속을 지켜야 됐으니까. 근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있었는데 인원들이 있다 보니 그거를 한경수 PD님이 네. 그럼 그거 제가 그냥 다 가서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지켜야 약속을 하니까. 지키겠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MD 팔고 하다가 뵌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그때 네. 막 헤드윅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헤드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맞아요. MD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네, 맞아요. MD 부스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직접 막 같이 MD 팔고 맞아요. 그러다 혼나고 배우가 왜 올라가서 거기서 그거 팔고 있냐고 전데 맞아요. 그때는 약간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뭔가 맞아요. 좀 가족 같은 같고, 완전 가족. 관객하고 배우하고 스텝하고 다 약간 뭔가 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헤딩 뭐 플래시몹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나가가지고 대학로에서 플래시몹도 막 같이 하고 그리고 뭐 파티 이런 거 있으면 또 가서 저도 같이 가서 거기서 그렇죠, 춤도 추고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MD 부스에서 저도 그래서 너무 막 매일매일 헤딩 하는 게 매일매일 너무 업돼 있고. 업돼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MD 부스에서 여러분들한테 MD를 막 제가 자 여러분 뭐 이게 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MD도 같이 맞아요. 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한 PD님을 처음 뵙게 됐죠. 이제 공연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서 우리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카데미를 졸업할 때 그때 마침 충무아토를 첫 개관을 할 때였고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 아카데미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미지를 좋게 봐 주셨어요. 아니 뭐 그때도 딴 친구들 다 나가는 와중에 그래도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그 네. 일을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내일이니까 그런 게 좀 좋게 보신 게 아닐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교수진들이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학생이다 보니 뭐 할인해서 볼 수 있는 공연도 주시고 또 본인한테 이제 할당해서 받으신 초대권들도 저희한테 나눠주시기도 했고 또 자리가 빌 때는 저희 불러주셔서 보여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인사치레 아닌 인사치레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끝나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에 눈을 떴구나. 잘하셨네요. 네. 네, 지금도 제 친구들은 넌 언젠간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굉장히 인사를 잘한다고 이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뭘 보여줬어라고 하면 문자를 꼭 남기거나 티켓 잘 찾았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이름이 그 사람 머리에 남길 수 있게 제가 낯은 굉장히 가려서 대면은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자는 사실은 잘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김희철 그 지금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그 부장님으로 충무아트홀 부장님으로 계셨었죠. 부장님으로 이제 계시면서 인턴을 한 명 뽑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를 데려가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또 한 20명 중 학생 중에서 또 특별히 네, 그래서 운이 좋게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서 정말 김종욱 대표님한테 메일을 한 통 썼어요. 시오노트 김혁 대표님한테. 네. 뭐라고? 훌륭한 인재를 놓치십니다.라고. 나를 쇼노트에 안 데려가는 건 네. 훌륭한 인재를 지금 당신은 네. 놓치는 거야. 내가 좀 충마토에 가고 있는데 두고 봐. 내가 아니 이거네요. 네. 멋있다. 그냥 대표님 저 충무아토 인턴으로 가요라고 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놓치십니다라고 각인된 메일을 그냥 되게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제가 가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아까 분명히 제가 멘트를 AB요? 남겼잖아요. 가끔 제가 그런 오늘 이 라이브도 사실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놓치십니다라고 보냈어요. 쇼노 대표님 머릿속에 정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연하게 충무아토 6층에 쇼노트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때 이사를 쇼노트가 충무아토 6층으로 네, 가게 6층으로 됐어요. 왔어요. 맞아요. 제가
인턴으로 있을 때 총마토래. 네. 그러면서 제가 인턴십이 막 끝나기 한 달 전에 하필이면 내가 메일도 보냈는데 TO가 난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구나. 그래서 쇼노트에 이제 TO가 난 거예요. 직원 네. TO가.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김영욱 대표님이 나한테 그 메일을 보낸 너 그래 내가 널 놓치지 않으마. 그리고 채용을 하신 거군요. 네. 정직원으로. 그렇게 데려갈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네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널 데리러 갈게.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되게 운명 같죠, 뭐 데스티니 진짜 같이. 운명처럼. 근데 또 하나는 그 김영욱 대표님이 수업을 하러 오셨을 때 숙제를 내준 게 있었거든요. 그 공연 기획서를 하나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수업 들어온 친구들 중에 4명인가만 그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또 각인이 일단 돼 있었어요. 김 대표님한테 그 기획서에 이제 아카데미지만 그 숙제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김 대표님한테 각인이 돼 있었고, 제가 그때 냈던 그 기획서가 와인데이에 하는 콘서트 기획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 기획서가. 네. 와인데이에 와인과 함께한 무슨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 기획서를 팔라고 얼마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초대 초대권 2장 뭐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랬어가지고 그때부터 네. 그래서 운명같이 이제 쇼노트의 입사를 고생이 시작된 거죠. 하시면서 내 공연계 하드코어 인생이 정말 하드코어 인생 시작이 되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직원으로 쇼노트의 정직원으로 그렇게 운명처럼 메일까지 보냈는데 운명처럼 직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맡으신 업무들이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맡은 업무가 이제 티켓 했던 친구가 빠져나갔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 티켓 매니지먼트를 티켓 매니저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 판매 현황 정리, 그래서 처음 티켓을 공연이 오픈되면 이제 판매를 하게 되니까 판매 현황, 데일리로 어떻게 팔렸는지 평균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는 엑셀 파일을 해야 되죠. 근데 엑셀을 잘 못하는데 이제 지금 숫자에 또 굉장히 또 약한데 맨날 대표님한테 혼나고 맨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맨날 여기는 왜 273석인데 여기는 왜 280석이냐 하면서 맨날 혼나고 뭐가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혼났죠. 그래서 티켓 매니저 해고 지금은 뭐 클립 서비스라든지 오픈 리뷰라고 해서 티켓 매니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또 생겨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대행을 맡기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세일즈 자체도 티켓 매니저가 팔아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팬클럽 문화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 일일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티켓을 먼저 오픈하는데 앞자리에 이제 먼저 첫공과 막공들 이렇게 먼저 잡고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었죠. 공연 동아리들 해서 메일 다 보내고 언제 단관하는 것들 그거를 다 이제 해야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 지금 단체 판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다 전화를 돌리고 전화를 받고 응대를 다 해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 티켓이 팔리던 시절이니까. 네네. 그쵸. 그리고 미리 사전에 다 잡아서 앞자리, 지금은 앞자리를 먼저 팔고 이제 뒤에 이제 단관을 잡는데 그때는 이제 앞에부터 홀딩이라고 하죠. 홀딩을 해놓고 이제 티켓을 파는 시스템. 옛날에는 그랬구나. 티켓 매니저 일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응대를 하니까 그럼 컴퍼니 매니저도 네가 해라. 사실 컴퍼니 매니저란 개념이 이제 없었던 시절이니까 컴퍼니 매니저가 뭐지? 컴퍼니 회사 뭐 이런 거 아닌가? 나가서 간식 도면 컴퍼니 매니저. 간식을 정리하는 건가? 간식 없네. 그럼 간식 사다가 세팅하고 뭐 이런 간식 두는 건가? 막 이러면서 몇 년 하고 뭐 디자인 업무도 하고 굉장히 많은 다 하셨네요. 다 했죠. 그래서 그 오르피나 연출님이 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많은 거 하셨다 했던 공연 저희가 했던 거더라고요.
뭐 조명, 음향하고 뭐 졸아서 큐를 막 되게 많이 놓쳤단 뭐 공연이 버자이노 못 누르고 저희가 했던 공연이었거든요. 그랬구나.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미안했던 그 기억이. 참 진짜 옛날 얘기네요.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 웃으면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또 저 또한 쇼노트에도 되게 저도 감사하거든요. 지금 많은 왜냐면 것들을 배웠으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티켓도 해봤고 디자인 업무도 해봤고 컴퍼니 매니저, 뭐 제작 감독 그걸 다 겪어봐서 전반 프로듀서는 다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이제 업무를 지시하거나 컨펌을 내릴 때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욱 대표님한테는 여전히 연락하고 추석 인사도 얼마 전에 해드리고 네 자주 카톡 인사는 항상 빠지지 않고 하고 있죠. 요즘 메일은 안 쓰시죠? 아 매일 카톡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지. 네, 쇼노텍 대표 사랑합니다. 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네. 분이에요. 제가 그때 쇼노트의 대표님이 회사를 세웠을 때 나이가 진짜 젊었어요. 젊었을 때였어서 제가 그 대표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릴 때 다들 네. 했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회사를 차려서 그 분이 되게 어려운 시절을 스트레스를 받고 했었다는 생각에 쇼노트를 나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항상 뒤돌아보며 다 30대 초반들이었잖아요. 네. 그때. 연락드리고 카톡 드리고 대표님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 공연계획 쇼노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런가요?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발에 찌나요? 많이 만나요. 제가 또 같이 또 그때 우리가 일을 했고 네. 저도 지방 공연 가면 그때 이제 지방을 다 맡아서 도르셨잖아요. 네 헤드윅 공연. 모든 네. 지방은 다 우리 한피디님이 제가 유랑극단 같이 이제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네. 가면은 진짜 제가 좀 감동받은 게 제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뭐 스케줄이 있어 스케줄을 하고 이제 다음 날 헤드윅 지방 공연이 있어요. 그러면 밤에 막차를 타고 이제 거길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 스케줄 맞추고 막차 고속버스 타고 이제 도착을 하면 새벽이에요. 새벽이면 제가 올 때까지는 일단 잠도 안 자. 못 자죠. 내가 그냥 이제 우린 친하니까 경수야 그냥 자. 내가 알아서 갈게. 그래도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제가 오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가 숙소까지 다 인계해갖고 제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아침에 어떻게 하는 거 다 얘기해주고 그걸 다 맞춰야 이제 일과가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극장에서 막 일도 엄청 많아 셋업하고 막 네, 엄청 아침 9시부터 셋업 보통 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을 텐데 제가 오는 것까지 또 끝까지 기다려서 마무리를 하고 또 공연 끝나면 헤드윅은 막 이 씻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맞아요. 이게 막 몸에 막 토마토랑 다 묻고 난리가 나니까 이 메이크업도 지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머리도 좀 감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든 씻어야 돼요. 근데 지방 공연 다니다 보면 그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된 데들이 되게 많죠. 많거든요. 네. 되게 많으면 그게 안 되면 물을 그거 전기 포트로 포트. 끓여가지고 이만한 대야에. 대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버갖고 저 씻으라고 그거 다 공연 끝나고 나면 세팅해놓고 그래서 제가 샤워를 만약에 못하면 그걸로라도 겨울에 닦아야 추우면 되니까. 안 되니까 제가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그걸 다 데운 물로 데워가지고 그거 다 씻고 나올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대충이라도 씻고 나올 수 있게끔 그거 다 해놓고 뭐 저 돌아다니면은 뭐 샴푸니 뭐니 또 있어야 되니까 그거 다 다 챙겨갖고 챙겨 세팅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방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제가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 한 PD가 옆에서 다 챙겨주고 진짜 아주 사소한 제 기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니까 제가 지방 공연 가는 게 재밌게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즐겁게 그렇게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건 한 PD님이 옆에서 그렇게 서포터를 계속 해주시고 제 모든 거를 다 챙겨줬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그 유랑극단 생활하면서도 그거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제 위에 부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하셨던 게 제가 365일 중에 그 150일을 지방 모텔에서 젊은 처자를 젊은 처자 그때 20대였는데 29이었나? 아무튼 그때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예 그냥
있었는데 1년의 반을 그냥 1년의 반을 지방 음. 모텔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때 또 뭐 지금은 호텔 뭐 잡아주시고 그러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호텔로 잡아주시는 편이에요. 아,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막 그때 막 되게 막 시골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막 지방에서도 이제 소도시 진짜 소도, 작은 진짜 소도시. 작은 거의 이건 막 진짜 금산 이런데 뭐 금산. 이제 진짜 작은 곳은 네. 호텔이 없어요. 그럼 진짜 모텔이잖아요. 모텔들 진짜 허름한 모텔들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곳밖에 없는데 거기 모텔 중에 금산 하만이었나 금산이었나 모텔의 문을 닫으면 그 안쪽에 문을 꼭 잠그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네. 밖에 문을 잠그세요는 이해하는데 음. 안에 문을 내가 닫고 들어갔는데 문에 어. 문을 잠그세요라고 하면 불안하잖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잠그라고 막 이래서 진짜 굉장히 무서웠죠. 맞아요. 진짜 우리가 헤드윅으로 전국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헤드윅을 하고 막 어르신들 앞에서도 하고 진짜 토마토 없어가지고 토마토가 어느 지역에는 토마토가 없어서 귤이라도 넣어야 되나 진짜 고민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 토마토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요? 마트를 한 3군데를 돌았나 진짜.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넣어야 되냐 그냥 귤을 넣어야 되냐 없으니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한 3군데에서 찾아가지고 그래도 그걸 찾아서 너무 정말 고민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토마토가 없으니까 마트에 어떻게 해야 마트에. 되지? 이거 배우님들한테 얘기하고 귤은 안 되나? 라고 오늘 공지는 귤이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그 진짜.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 잘 터지게 말랑말랑하게 네. 만드는 것도 또 한 PD님이 다 일일이 손으로 맞아요. 주물러서 그거 미리 만드는 사서 거잖아요. 며칠 전에 며칠 사야 전에 이게 삭혀놔요. 숙성이 되고 그게 숙성이 돼서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딱 터졌을 때 어느 네. 정도로 터져 나간다. 안 그러면 굉장히 또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안 딱 터지면 터졌는데 잘 안 터지면 네 굉장히 서운해하셔요 그런 것들을 안 그리고 터진다고. 이게 또 딱 했는데 안 터지고 딱딱하고 안에 심 있는 토마토 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딱 치면은 또 아파. 이게. 아프다고 굉장히 서운하시기 때문에 어. 네, 굉장히 좀 잘 이렇게 감 좋대 감 말 홍시 홍시 같은 거 연시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서 하여튼 엄청 지방 공연하시면서 지방 같이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그 한 PD님의 고생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헤드윅 지방 공연들이 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었죠. 지방을 가면 배우들은 사실 그냥 공연 때 가면 되잖아요. 리허설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네. 되잖아요. 근데 프로듀서들이나 이제 그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거기를 가서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준비를 해요, 보통? 보통 예전에 헤드윅은 지금은 사이즈가 엄청 커졌지만 소극장이어서 보통 기본 셋업이 이틀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거든요. 그럼 전날부터 스태프들이 내려와서 전날 그 다음날 10시부터 또는 9시부터 바로 셋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서 전날 밤에 다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날이면 뭐 토요일 공연이면 목금 셋업이니까 수요일 날부터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일 날 내려가서 저는 이제 수요일 아침부터 내려가서 숙소를 체크하고 방 배정을 다 일일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조명팀 이게 배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배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조명팀, 음향팀, 뭐 무대팀 다 이 뭐 호수까지 다 확인을 해서 세팅을 하고 식당 주변에 숙소 근처에 뭐 밥집과 공연장 근처에 밥집 뭐 이렇게 또 섭외를 하고 다 섭외를 해놔서 불편하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내려오시기 전에 확인을 다 하고 배우분들 중에 또 공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또 콜 시간에 맞춰서 전날 내려오실 수 있나요? 뭐 새벽에 내려오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해야 그렇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죠. 새벽에 내려오신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이 공연이 시작해서 끝날 때 그 지방 다니는 거를 시작 준비부터 마지막 철수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려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마지막에 일들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직원으로 일하면서 네.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 없이 그 힘든 일들을 배우만 챙길 게 아니라 거기에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이나 스태프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배우들보다는 그들을 다 일일이 민원들을 그러니까 저 하나 뭐 이렇게 이 뭐 머리 감고 이 샤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스태프들의 민원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단기 공연이다 보니 또 의상 퀵체인지 하는 친구 또 못 구할 때가 있어가지고 MD 또 파는 친구 못 구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퀵체인지 하러 들어가고 퀵체인지 하고 또 나가서 MD 나가서 팔다가 MD 팔고 막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퀵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배우님 공연이었나? 늦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제가 화냈나요? 네. 화냈겠네요. 퀵인데 없었으면. 바지 위에 가발부터 먼저 하고 있다가 바지를 막 뛰어들고서 바지를 막 입혀드렸던 기억이. 맞아요. 퀵 진짜. 근데 다행히 또 지방은 대극장이어서 오시는 길이 또 멀시다 보니 다행히. 네. 네. 제 뜀박질과 함께 이제 맞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쇼노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진짜 하나하나 다 배워서 이제 내 몸에 다 익혔어요. 그래서 쇼노트에서 퇴사하셨잖아요. 그죠. 퇴사를 제가 2011년 12월 31일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퇴사했습니다. 정확하게 새벽 2시에. 메일 쓰셨나요? 아니 안 썼습니다. 메일 안 썼나요? 새벽 2시에 콘서트 철수를까지 하고 심야 철수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철수까지 하고 하다 보니 택시를 타야 돼서 현금 2만 원을 달라고 당당히 요청하고 영수증 때문에 오긴 그렇잖아요. 2만 원만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와서 내가 영수증 처리하러 오고 싶지 않아요. 네, 다시 영수증 때문에 오는 건 좀 그렇잖아. 2만 원만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갔죠. 그렇게 퇴사를 하시고 뭔가 몇 년 동안 그러면 근무하신 거죠? 거의 5년, 2005년 11월에 들어갔으니까 2011년 거의 5년 5년. 네. 5년 정도 동안 정말 5년 정도를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쇼노트가 정말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네, 쇼노트는 제가 쇼노트를 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뮤지컬만 하는 회사가 사실은 아니어서 콘서트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많은 뭐 박정현 콘서트, 공일오비 콘서트 또 다 뮤지컬 배우님들 콘서트도 했었고 그래서 콘서트도 할 수 있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할 수 네, 있었던 많은 거예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뮤지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회사를 이제 이직을 바로 하신 건가요? 원래는 저희 목표가 3개월에서 6개월을 시력급여를 좀 받아보자. 그 목표였어요. 나 열심히 진짜 힘들게 일했으니. 그때 당시 시력급여라는 시스템이 생겼나?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거를 받아봤더니 좋더라. 달달이 이제 돈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그럼 나도 그런 걸 한번 받아볼까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고 3개월은 한편이 좀 쉬어봐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 그 지방 공연을 너무 많이 다녔고 무거운 것들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굉장히 잘 들어요. 네. 너무 잘 들고 짐을 막 너무 잘 싸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집으로 그 보험료 지역 가입 보험료를 내야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네,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 내라고 이제 왔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20 얼마? 인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의료보험이 갑자기 막 야 이거는 너가 이제 너무 박봉에 일을 한 건 내가 이해를 하겠으나 이것까지는 내가 못 내겠다라고 하셔서 빨리 취업을 해라 했는데 그때 퇴사를 하면서 이제 세 군데 제가 면접을 마침 또 봤었는데 다 우연 좋게 봐주셔서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능력자시네요.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그때 마침 운도요 그런 게 있어요. 운이 좋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운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것도 인맥이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 소개를 이제 돼가지고 된 거라 케이스가. 그래서 대명에서 이제 그 문화사업팀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마침 해서 대명을 그럼 가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월 17일 날. 31일 날 퇴사하고 1월 17일 날. 네. 17일 쉬셨네. 네, 17일 쉬고 17일 날. 17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16일 쉬었네. 네. 그 설날이 껴있으니까 쉰 것도 아니에요. 17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력급여 못 받은 거 전화가 아니에요? 왔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그 수업을 들어야지 시력급여가 나오는 건데 수업을 신청은 해놓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왜 안 오시냐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제가 바로 재취업이 돼서 못 갔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저기 팁을 주셨어요. 7개월을 버티면 50%를 목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일을 악물었습니다. 50%를 받기 위해서. 진짜 네. 7개월 동안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든 그냥 버텨야겠다. 그냥 버텨야겠다. 네. 그래서 몰아서 받으려고 정말 대명에서 정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작사는 그런 보고랑 뭐 이런 게 없이 대표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사실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큰 기업들이 아니라 공연 제작사들이 예전에 이렇게 기업형으로 큰 회사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없어가지고 다 작고, 네, 작고 소규모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뭐 밑에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하라는 거 뭐 만들어 이러는 것만 했어가지고 뭐 보고서를 만들고 뭐 결제 뭐 이렇게 뭐 품위서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대명은 기업이다 보니 품위서라는 걸 써야 되고 뭘 하나 이제 돈을 타려면 뭘 살려면 결제라는 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제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시스템화돼 있는 거를 처음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더라고요. 그 층층시야의 이제 시어머니들과 이제 지기업에서 눈치라는 거를 제대로 직장 생활이. 네, 직장 생활이 이제 시작되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어금니 꽉 깨물으시네. 그렇지는 않아요. 직장 생활을 일하고 또 이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좀 큰 회사로 가다 보니까 다 양복 입고 오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막 약간 좀 느낌이 다르군요. 되게 막 이렇게 캐주얼하신 분들만 사실을 봤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죠. 여기는 다 이제 아저씨들 정말 정장 넥타이 이렇게 딱 매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되고 맨 처음에는 8시 출근 막 이러고 9시 출근 8시 원래 공연 제작사들은 출근이 늦잖아요. 왜냐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 안 하지 않아요? 조금 늦지 않아요? 네, 저희 또 굉장히 또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서 저는 항상 9시 반 출근했거든요. 칼출근. 쇼노트에서도 9시 반 출근. 몇 시에 끝나서 저는 9시 반 출근했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또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9시 반 출근이어도 이제 그 대표님들이랑 다 늦게 오니까 9시 반 출근인데 굉장히 마음 편하면 9시 반 출근 있잖아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송한쌤 부사장님 때문에 그러진 못했어요. 일찍 오셨구나 한쌤이. 네, 색소폰 불고. 색소폰 보시니까 굉장히 눈치 보였는데 멋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네. 중국어 공부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학구적이시고. 네. 불편했죠. 없었으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여유롭고 막 이런데. 근데 여기는 9시 출근인데 다 8시 20분부터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의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있고 막 커피 먹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느낌. 분위기가 좀 달랐군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초반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러다가 이제 컬처테인먼트라고 해서 딱 이제 부서가 독립이 되면서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그때부터는 조금 괜찮았죠. 근데 그 7개월 버티는 그 어. 기간이 적응하는 기간과 맞물려가지고 어금니를 꽉 깨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대명에서 했던 게 이제 투자 쪽 일을 많이 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공연장을 지금 TOM TOM 공연장을 그때 임대해서 필링이라고 대명 그때 필링 필링. 필링 필링홀이라고 이름을 맞아. 지어서 그때 셜록 홈즈 맞아요 거기서 했었죠. 네, 할 때 그때 음. 또 다시 우리가 만나게 만났죠. 됐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셜록 홈즈 필링홀을 운영하면서 극장 운영과 함께 네, 운영과 함께 다시 이제 대학로로 컴백하게 됐죠. 음, 금이환영? 금이환영 7개월 동안 어금니 깎게 물고 어머니 있다가 깎게 물고 잘 버티고 잘 다시 버티고 나의 홈그라운드로 홈그라운드로 다시 이제 돌아오셨군요. 네, 돌아오셔서 다시 돌아와서. 대명에서 쭉 그렇게 계시면서 사실 저는 함께 그 힘든 시절 고생을 하고 보내다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네네네네. 로키오로 쇼로 이제 공연한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게 막 100만 뷰가 넘어요. 그 공연한 네네. 그 영상이 막 그 정도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막 하는데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연한 날. 그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네. 프로듀서로 상을 그때 받으셨잖아요. 제2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프로듀서상 어쩌면 해피엔딩 한경숙 웰메이드 소극장 작품들을 선보이며 한국 뮤지컬계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의 한경숙 프로듀서입니다. 이렇게 이 상을 받을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7년 공연계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응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 상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프로듀서는 제 삶에 있어서 항상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항상 저희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신 저희 가족들, 엄마, 아빠, 제 동생들 감사합니다. 또 항상 궁핍한 공연쟁이를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이모, 또 내 수다 친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저한테 빛과 같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런문화재단 식구들과 또 우리 창작진 위렌, 박천유 작가님, 또 우리 연출부, 우리 스태프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명문화공장 식구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사랑하는 배우들, 우리 공장장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어쩌면 해피엔딩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부족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어쩌면 해피엔딩 더 좋은 모습으로 곧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훌륭한 공연쟁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 리딩 프로듀서로서 작품을 만들어나가고 기획부터 해서 끌어나가고 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어쩌면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그 해의 뮤지컬 어워즈에서 상을 싹 쓸어버리시고 그렇죠? 쓸었잖아요 그때. 네. 근데 하필 또 제가 그때 또 그 공연도 했었어요. 공연도 했어갖고 상 받으시고 내려오실 때 제가 그 분장을 한 채로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뛰어와서 네, 끌어안고 막 울었던 네. 그 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어쩌면 해피엔딩 제작하셨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서 제작을 하셨는지. Just another sunny day.